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평등의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이라는 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모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평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입니다. 상대적 평등이라는 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11조에 근거를 둔 원칙입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에도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행정기본법 제9조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법 원칙입니다.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을 통제하는 원칙인데요.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할지 말지, 어떤 행정을 할지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무한정한 재량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불법의 평등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왜 앞 사람은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한테만 부과하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위헌 그리고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평등의 원칙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여러 사람이 화투를 했는데 3명은 견책에 처하고 다른 1명은 파면 처분을 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태료 액수가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하는 것, 이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의 특성이나 개전의 정, 반성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 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징계를 하지 않고 그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기 구속의 원칙입니다.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는 건 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입니다. 즉, 행정청이 자기 스스로 시행하고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구속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그 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준을 충족하면 B 허가를 내준다 라는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홍길동이 A라는 기준을 충족해서 B 허가를 내줬다면 이몽룡이 A라는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도 B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죠. 판례는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자기 구속의 원칙의 근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평등의 원칙과 비슷한 면이 있고 행정청의 기준을 신뢰한 행정의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신뢰 보호의 원칙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기 구속의 원칙과 연관해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행정입법 분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 구속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규칙이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1개월의 영업 정지에 처한다 라는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그동안 계속 1개월의 영업 정지를 하다가 다른 사례에서는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행정규칙은 법규성과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행정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곧바로 위법한 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하는 건 그동안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해온 관행에 위반되게 됩니다. 행정청이 자기가 기준을 세워놨었는데 1개월의 영업정지라는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자기구속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것은 행정규칙 그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을 직접적으로 가진다기보다는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의 적용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째, 재량행위일 것입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고 딱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둘째, 동종의 사안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행정작용을 한 사안과 다른 사안이라면 당연히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셋째, 동일한 행정청이어야 합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그 행정작용을 한 행정청에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행정청이라면 자기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선례 관련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앞선 사례가 존재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례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학설상의 다툼이 있긴 한데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량 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성립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판례는 선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의 적용상의 한계를 보겠습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 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위법한 행정처분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일 때에는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 그리고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입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말 그대로 행정작용을 할 때 불이익한 걸 부당하게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실질적 관련성입니다. 만약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인 것이고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닌 것이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법적인 근거는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3조를 보면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결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권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공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주로 언제 적용될까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관이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부관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부당결부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고 이걸 가리는 기준은 실질적 관련성입니다. 부관 이외에도 공법상 계약,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도 부당결부 원칙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 그리고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겠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복수 운전면허의 철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냐면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여러 개의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종류 면허 하나만 취소해야 되는지 이것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판례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게 맞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취소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수 운전면허의 철회는 사안별로 약간 좀 복잡한데 하나의 일관된 법칙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칙을 찾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맞겠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관한 주요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과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대형 면허나 보통 면허를 취소하는 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례는 보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것과 1종 대형 면허, 보통 면허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이죠. 다음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사업 주체에게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부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한 부관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걸 말하는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통정체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도로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니 그 부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고속도로 부지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협약을 체결하고 송유관 이전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도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부지 근처에 송유관을 매설하면 나름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부지가 확장이 되면 송유관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상대방이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2종 대형 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제1종 보통면허뿐만 아니라 제1종 대형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건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행정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권의 행사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그러한 행정권 행사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반돼서 위헌 그리고 위법한 행정작용이 됩니다.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도 있습니다. 이건 행정기관이 권한을 법적으로 정해진 공익 목적에 위반돼서 행사하는 권한 남용은 안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세무조사가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겁니다. 평등의 원칙에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인데요.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자기구속의 원칙이 연결되었습니다.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행정규칙은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불이익을 부과하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주택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과는 부당한 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만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송유관 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부과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죠. 그리고 기타의 원칙으로는 적법 절차의 원칙, 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